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단일화 궁금증 다 풀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취재해온 내용 잘 설명해 주시고요. 자, 지난 일요일에 단일화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죠.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안철수 후보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건 단일화 결렬 이틀 뒤, 그러니까 3일절인 그제입니다. 양측 간 물밑 접촉이 다시 시작됐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낮부터 장제원, 이태규 의원 라인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자, 낮부터 이제 본격 접촉이 시작된 건데 그렇죠. TV 토론이 이제 어제 오후 8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럼 네네. 그때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생각하고 토론장에 들어간 겁니까? 네, 이 두 후보는요, 이 장제원, 이태규 의원이 이 협상을 재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 이 뭐 정확히 9시에 이런 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는 몰랐다는 게 양측의 설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젯밤 9시 협상은 시작이 됐고 예, 예. 자정쯤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함께 가서 4명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겁니까? 후보들끼리. 네, 안철수 후보는요, 이 신뢰 담보, 정부 운영, 그리고 합당 방안 등 윤석열 후보에게 던질 3가지 질문을 뭐 직접 메모지에 적어서 왔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두 사람 간 단일화가 성사된 배경 바로 이 신뢰 회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안 후보가 약속이든 종이든 각서든 국민 앞에 하는 약속은 결국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에 윤 후보는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하겠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오해를 다 풀고 나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오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안 후보가 과거 윤 후보 측이 윤 후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답이 없어서 바람을 맞은 경험을 거론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오해가 쌓여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윤 후보나 장 의원 모두 이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약 2시간 동안 만났었는데 이 합의에 이르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또 안 후보가 또 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하자 윤 후보는 이 성공의 과실은 안 후보께 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담보 아니겠냐라고 했고, 또 나는 5년이면 끝나지만 새로운 정부의 혜택은 안 후보께서 가져갈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뢰 회복 후에는 이 캔맥주를 마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두 후보가 만난 장소가 이게 상당히 좀 네.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장제원 의원의 매형집에서 만났다는 거죠. 네, 토론회 한밤쯤 끝났잖아요.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밤에는 연 가게가 없고, 그리고 뭐 눈에 띄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와 인연이 깊고 이 깊은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매개체가 됐고, 또 그의 자택이 만남의 장소가 된 셈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 매형과 안철수 후보가 그 카이스트 교수인데 가까운 사이로 저도 알고 있어서 서로 의사 전달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방금 송 기자는 이제 합의하는데 뭐 10분이면 됐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여당은 자리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단일화 대가로 뭔가 좀 조건이 있진 않았을까? 네, 안 후보에게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해줬지는 않았다고 합니까? 예, 일단 뭐 어떤 합의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할 텐데, 선언문을 보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네. 알 수 있는데, 이 보면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인수위와 정부 운영을 공동으로 한다는 건데, 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대선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은요, 안철수 후보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할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두 예. 개를 연속 질문을 드릴 텐데, 안철수 후보가 당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겠냐? 네. 또 다른 분은 다당제 얘기하더니 결국 거대 정당에 가면 역풍이 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게 왜 이런 시청자가 궁금하다는 게 안철수 대표가 왜 마음을 바꿨냐 이 얘기겠죠. 이것도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완주보다 단일화가 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이 대선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한다면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했을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이 발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합당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원래 다당제를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안 후보는 이렇게 뚫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앞 여러 단일화를 겪으면서 고배를 마셨던 게 본인이 행정 경험이 없었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 경험을 쌓아서 이미지를 바꾸겠다 이런 의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단일화가 이제 결국 이제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다 보니까 정확히 예. 알 수는 없어요. 윤 후보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뭐 산수처럼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정치일 텐데요. 네. 그래도 이 좀 윤 후보 입장에서 이 상대 진영의 소극적 지지자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 부족과 강한 보수 성향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면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윤 후보 지지층의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고 이 위협을 느낀 상대 진영의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몽준 후보의 대선 하루 전 단일화 파기로 위기감을 느낀 노무현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2002년 대선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일화 효과가 이 표로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당선 이후에 이 부담만 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단일화를 추진했던 초기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집권 이유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이 집권 초기에 정부 구성부터 뭐 정책 추진까지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건 여론의 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도 성향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네네.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았거든요. 그렇죠. 안 후보와 이게 충돌은 없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대선 직후에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첫날인데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뭐 모욕적이랄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 안철수 대표께서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경쟁을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실 수 있고 당권이라고 표현될 만한 어떤 것에 대한 조율은 딱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네, 벌써 당권 얘기까지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상황을 이준석 대표와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였습니다.